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잠시 후 10시 30분이면 글로벌 증시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장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발빠르게 속보 체크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테마와 종목이 앞으로도 상승세 이어질 수 있을지도 저희와 함께 진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의 마감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간밤 미증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시작부터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0.5%가량 오른 2,465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코스피 수급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했고 개인 홀로 팔아치웠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더 강한 기세를 보이면서 0.9%대 상승한 779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닥 수급도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고 개인 홀로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상 오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저점이거나 초입인 종목들만 공략하셔라라고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 드리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요, 간밤새 미증시도 상승 마감한 데 힘입어서 소비자 물가지수 좀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민경철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장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장은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전방위적으로 강한 수급을 가져갔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한가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1%에서 3%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좀 강세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반도체 관련주가 아닌 종목들은 사실 오늘장 그렇게 큰 상승을 가져가진 못했던 우리 화요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벽 시간이 지나면은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제까지는 11,500포인트를 미국 증시가 이탈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했다. 요게 어제까지의 버전이라고 하면은 오늘 새벽 시간에는 CPI 지수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느냐 이어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 방향성이 오늘 새벽 시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자,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지만 내일은 또 어떤 섹터가 초입의 구간에 위치해 있는 주도주로서의 섹터의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우리 노란톡과 우리 서울경제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하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초강세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저 그런 흐름이었으나 이제 내일 나스닥 지수가 빨간불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테마에 대해서 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눌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민경철 전문가님이 방송을 하실 때 콕 짚어주셨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연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종목 가운데서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도 있는데요.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자, 파인테크닉스 종목에 대해서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저희는 우리 초저점 기법 안에서도 저점에서 이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차트 보면서 우리 추가적인 부분들 같이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테크닉스가 10월 달 우리 요 구간 10월 말에 이제 과대납폭의 구간으로 좀 치닫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인테크닉스가 과대납폭까지 조정을 받았고 제가 10월 달 우리 파인테크닉스 종목을 과대납폭의 저점입니다라고 해서 10월 달 공략주로 같이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1월 달 지수가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이중 바닥의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나서 오늘 장중에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 장중에 좀 기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이제 일어났는데 오늘은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공략을 했었던 파인테크닉스가 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자, 저점인 종목들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에서 이제 공략 기회를 주었던 파인테크닉스가 자, 오늘은 약 30% 정도의 상한가의 장대 양봉을 좀 표출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뉴질랩 파마 종목에 대한 우리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이 제가 이제 2월 6일 히든 종목으로서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3월 3일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대주주가 이제 사망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마이너스 60%까지의 낙폭을 이제 가져가게 됐는데요. 자, 오늘 이 부분, 자, 우리 그 최저점을 기록한 4,200원 부근에서 한번 이제 종가의 이야기를 드리고 7% 정도의 상승을 이틀 동안 노려봤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막판에 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자, 다시 한번 추세 하단까지 다시 한번 추가적인 과대낙폭의 구간을 좀 만들어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이 자, 2월 6일자 구간이 과거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었다고 한다면은 자, 오늘의 분봉상 구간이 요 구간까지 다시 조정받은 이중 바닥의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2월 6일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 드렸던 뉴질랩 파마 7%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는데 다시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실시간으로 노랑톡에서 이제 뉴질랩 파마 공시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네, 실시간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질랩 파마 종목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같이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노랑톡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장중에 공개 방송과 장중에 우리 공시에 대한 부분들 검토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3월 3일까지 가이드라인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뉴질랩 파마 자, 종목을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마감한 이후에 이제 공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조회 공시 요구를 보면은 자, 앞에 글자가 파산 신청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산 신청설이 회사가 이제 파산 신청을 진행했다라기보다는 채권자에 의한 이제 파산 신청에 대한 풍문이 네, 지금 돌았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 내일까지 2월 15일인 우리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니까요.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요 내용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자, 사측에서는 우리 상장사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자, 이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채권을 이제 쥐고 있는 자들이 요 채권에 대한 돈을 빠르게 회수를 못 해줄 경우에는 이제 좀 악의적으로 네, 우리 파산 신청에 대한 신청을 넣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높은 확률로 법원에서는 자, 정말 우리 채권자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파산 신청을 넣은 것에 대한 우리 법원의 승인이 나야 그래야 이제 최종적인 우리 파산 신청이 승인되느냐 기각되느냐 이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순히 어제 누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벌해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이제 뭔가 이제 법원적인 고소를 진행을 하거나 고발을 진행한다라고 해서 이에 대한 판결이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네, 우리 뭐 100%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이제 소송을 건 자가 피해자다. 소송을 받은 자가 이제 가해자다. 이렇게 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추정키로는 채권자가 왜 회사에 파산 신청을 걸었을까요? 회사가 파산되면은 채권자는 돈을 못 돌려받습니다.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0억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파산해버리면은 300억에 대한 채무가 없어지거든요. 우리 개인도 만약에 부채가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파산 신청을 하면은 부채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데 자, 법인을 이 회사를 파산시켜주세요라고 채권자가 이렇게 의도하는 거는 본인들이 돌려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안 받겠다라는 말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 뉴질랩 파마가 자, 대주주가 죽었습니다. 자, 대주주가 사망함에 따라서 동사의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자, 실패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주가는 이틀 동안, 2주 동안 약 65%의 낙폭을 가져가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가가 무너지면서 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요 주식에 대한 전환사채나 이제 물량을 쥐고 있는 그런 채권자들이 그동안 2주 동안 많은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악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파산 신청을 좀 진행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아직까지 유지랩 파마가 첫 번째, 대주주가 사망했다고 해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유지랩 파마 종목이 임상을 진행 중인데 암 치료에 대한 임상 파이프라인 2건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우리 회사의 공식 입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랩 파마가 4개년도 연속 지금 적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적자로 인한 우리 감사 보고서에 대한 리스크가 3월 달에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리스크는 존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3월 17일 금요일 전까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 우리 3월 3일까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은 이제 유효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쨌든 유지랩 파마로 그동안 자, 하한가 그 이상의 낙폭을 가져간 채권자들이 화났다. 만약에 회사가 파산 신청이 된다면 우리 채권자들도 돌려받을 돈이 없어지게 되는데, 자, 그런 이제 공갈의 목적으로 우리의 돈을 빨리 돌려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산 신청을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쟁의 요소를 좀 만들어낸 부분들 좀 공시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저녁 8시에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시간외로 이런 공시가 이제 법원에 접수가 돼서 이제 금감원의 공시가 코스닥 공시가 나온 것으로 이제 풀이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 이런 공시가 나와서 그 다음 공시를 보면은 자,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이 우리 오늘 저녁 8시에 나왔기 때문에 내일 저녁 6시까지 공시가 나올 예정인데요. 빠르면은 장전에 나올 거고 더 빠르면은 장중에 나올 거고 늦어도 내일 오후 6시까지는 요 공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요 공시가 나올 때까지는 유지랩 파마가 거래 정지가 되는 것은 맞지만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이 완료가 되면 어쨌든 그 이후에 새로운 공시가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이제 하단 노랑톡에서 추가 공시에 대한 이제 공시를 확인하고 추가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가이드라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이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남자 상꿈남 민경철 전문가님답게 오늘도 상한가 종목을 잡아내셨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더 여쭤보지 못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자세한 이야기를 못 나눠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민경철 전문가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어떠한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지 잠깐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공개 방송에서는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저점이거나 초입의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계속 공략하셔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공개 방송에서는 당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마무리된 단계에서의 거래량이 터진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같이 공부하고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면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더라. 혹은 내가 사면 조금 크게 뭐 반토막 30% 크게 물리는 경험들이 이제 많으셨던 분들은 반대로 많이 빠진 과대나 폭주 그리고 과대나 폭의 영역에서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막 추세 전환을 이뤄내는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 방송 통해서 노랑톡에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다루지 못한 종목들과 또 장중에 강세를 보이는 이 종목들까지 다양한 투자 팁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 30분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네, 노란톡 들어오셔서 다양한 투자 팁 발빠르게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등 시그널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매수 신호고요. 초록불은 매도 사인, 그리고 노란불은 관망 시그널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K칩스법은 대기업 등의 반도체 설비 투자세 공제율을 현행 8%에서 7%포인트 더한 15%까지 감면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국내 반도체의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법안인데요. K칩스법과 최근 챗 GPT 열풍이 더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 테마 중에서 관련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MK전자와 윈팩이 상한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네, 민경철 전문가님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라는 이 키워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 테마 반도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MK전자가 꼽혔습니다. 앞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신호등 색깔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신호등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빨간불 켜주셨네요. 네, 일단 빨간불은 긍정적인 이제 의견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챗봇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1월 달부터 한 달 동안 계속 강풍을 일으켰는데 예. 반도체 관련주들은 업황 안 좋을 수 있다, 하이닉스 올해 적자일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살짝은 좀 눌러주는 네.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결국에는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을 하든 자율주행을 하든 챗봇을 하든 그 서버에 들어가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뭐 반도체에 대한 장비들은 전부 다 이제 반도체가 없이는 이제 발전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산업 영역이기 때문에 자,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도입되든 간에 그 안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로봇이든 챗봇이든 반도체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5년 동안에 이제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좀 진행을 해주겠다.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 네, 우리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서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5년 동안 약 9조 원 이상의 그런 세제를 혜택을 받으면서 현금성 자산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조 정도, 9조에서 10조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은 결국에는 더 싸게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 우리 설비들을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우리 시장 반도체 소부재 관련주들의 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우리 MK전자가 이런 가운데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저점이거나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MK전자라는 종목이 과거 8,500원에서 27,000원까지 약 3배 정도의 시세를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과 10만 불, 100만 불짜리 저점 매수의 기회를 주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 후반부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초입의 요건은 폭락한 가격 조정과 옆으로의 기간 조정과 그리고 나서 발생되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27,000원에서 9,000원대까지 네, 마이너스 60% 정도의 낙폭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을 가져가던 중에 오늘 그동안 자, 보지 못했던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 직전의 매물 라인들 8월달 장중 저항 그리고 12월 달 장중의 고가 라인 3,600원 라인을 오늘 종가상 강하게 뚫어냈다는 거는 이제는 3,600원 라인과 자, 2년 동안의 장기평 라인인 자, 3,600원에서 5,000원 라인이 이제는 MK전자에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캔들이 가려져서 3,000원이 아니라 이제 13,500원과 15,000원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가격이 강한 우리 지지선 변곡점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분봉상으로도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자, 15,000원 가격과 그리고 13,500원 라인. 자, 요 가격을 우리가 분봉상으로 바라보면요. 자, 아침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살짝 가격대를 눌러주다가 다시 강한 거래대금으로 13,500원을 뚫어내면서 16,000원까지 시세가 나왔고 자, 그 이후에 계속해서 15,000원 가격대를 지켜주고 반등하고 지켜주고 반등하는 모습들을 분봉상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K전자는 자, 짧게는 15,000원. 길게는 13,5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추세 이탈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자, 긍정적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거에
자, 한 번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전고가를 뚫어내는 자, 돌파 자리를 만들고 나서 한 달 동안 과거 고가 15,000원에서 이제 27,000원까지 단기간에 50% 시세를 한두 달 만에 만들었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 오늘의 대량 거래가 터진 이 상한가의 캔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세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MK전자 긍정적 빨간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수혜 그리고 또 저점 구간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MK전자 앞으로도 매수가 매력적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종목인 윈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팩 역시도 MK전자와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까지 뛰어오른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민경철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신호등 색깔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신호등 켜주시죠. 하나, 둘, 셋. 동일하게 빨간불 켜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도 저점에 위치한 건가요? 네,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다 웬만한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특성이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고 예. 옆으로 오랫동안 박스권을 가져가다가 오늘 막 태동이 됐습니다. 예. 제가 우리 로봇 관련주들, 챗봇 관련주들 1월 초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네. 이제 테마가 태동되기 때문에 과거의 챗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좋은 시그널을 전해드리다가 네. 그 이후에는 점점점 노란불, 초록불로 제가 변환시켜가는 과정을 한 달 동안 보여드렸는데요. 예. 자, 오늘은 물론 반도체 관련된 테마가 수십 년 동안 돌고 돌았던 계속해서 순환하는 섹터이긴 하지만 자, 원팩이라는 종목도 자, 윈팩인가요? 원팩인가요? 자, 윈팩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지금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요 캔들이 네, 과거의 시세를 반납해서 이제 가격 조정을 거치던 중에 터진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대시세 분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초입의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 우리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과거에 이제 큰 차트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면은 과거에는 1,200원 부근이 이 종목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자, 수년 동안 계속해서 1,200원 부근만 도달하면은 반복적으로 수익을 크게 만들어주는 효자 종목이 우리 윈팩 종목이 될 수 있었는데요. 자, 코로나 터지고 1,100원에서 3,000원까지 약 3배 정도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은 그 1,100원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과대 낙폭의 구간까지의 낙폭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점을 여러 번 다지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던 우리 윈팩 종목이 오늘 과거의 매물 라인들의 매물대를 강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돌파하는 그런 슈팅 자리를 만들어낸 모습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종목이 자, 과거의 저가 라인, 자, 1,600원 라인이 강한 지지선이었고 이 가격을 깨면서 이 1,600원을 저항받고 빠지고 저항받고 1,200원까지 빠지고 다시 요 1,500원, 1,600원을 돌파 못하면서 저항받고 한계를 보였던 구간인데요. 자, 오늘 시가 강한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1,500원과 1,600원의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했다라는 거는 과거에는 요 구간이 한계점이었으나 저항이었으나 이제는 이 1,500원과 1,600원을 디딤돌로 바꾸면서의 추가 상승을 예고하는 그런 캔들의 모습을 만들었다. 그래서 요 종목이 이미 선제적으로 주가가 3분의 1 토막 마이너스 60% 정도의 낙폭을 가져간 가격 조정을 마무리한 상태에서의 기간 조정을 거치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뭐가 터졌다.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요 매물대를 뚫어낸 슈팅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요 종목도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장 강세였는데 자, 요 종목도 오늘 강한 수급이 이제 표출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주도 섹터 안에서도 대장주 형태로서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반도체주들이 시들시들했었죠. 지금 가격과 기간 조정 오랫동안 눌려왔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와 관련해서 MK전자 그리고 윈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모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전일 나스닥의 상승과 1년 6개월여 만에 재개된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 호재 속에서 기존 매출의 실적 부진을 신작 출시로 만회하려는 저평가된 게임주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게임주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게임 테마 중에서 대장주 살펴보시죠. 네, 게임 테마 대장주 컴투스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11.55% 상승 마감했네요.
네, 오랜만에 게임 테마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장주로 컴투스 종목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연속해서 3연속 빨간불이 네. 들어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는 한때 19만 원 선까지 갔었는데 네. 지금 좀 많이 내렸더라고요. 어떤 네. 이유로 또 오늘 매수로 보신 걸까요? 네, 19만 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살짝 이제 버퍼링이 왔는데 한 2년 전 때 메타버스 관련주로 게임 관련주들이 폭발했을 때가 19만 원이었고요. 네. 사실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한 6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5만 원 후반 정도까지 좀 낙폭을 확대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앵커님께서 19만 원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 최근 주가는 6만 원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19만 원 대비 6만 원이면은 3분의 1 토막입니다. 예. 편의점으로 따지면요. 자, 원래 하나 사면은 하나 주던 품목을 이제는 하나 사면은 2개를 줘서 종목을 3개를 살 수 있는 박앤세일까지 주가가 낙폭을 확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왜 긍정적으로 이 종목을 이야기 드렸는지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께서 기억하시는 19만 원의 가격은 우리 컴투스 종목의 전성기 구간이었어요. 자, 메타버스 게임 요런 테마로 부각이 되면서 18만 원, 19만 원 가격대까지의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컴투스라는 이제 종목이었는데요. 자, 메타버스, P2E, 뭐 NFT 뭐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가고 나서 결국에는 우리 테마주로 폭등했었던 게임주들이 반도체 관련주들처럼 가격 조정을 가져가고요. 옆으로 오랜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 오늘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컴투스 종목은 사실 저희가 하반기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 요 자리에서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1월 말에 다시 한번 재공략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방송에서는 자, 요 캔들 1월 16일 월요일에 요 캔들에서 우리가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빨간불 매수 시그널을 전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매수 시그널을 전해드리고 나서 자, 15% 정도, 14% 정도의 장중 고가 기준 상승률이 나왔는데 자, 오늘도 저는 초입으로 보겠습니다. 자, 초입으로 보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 주요한 매물대를 이탈했었던 이 6만 8천 원 구간이 우리 작년 11월 달부터 컴투스 종목에 강한 저항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저항 라인을 강한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고가 대비 60% 폭락한 저점에서 오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요 매물대를 소화하고 우리 게임, 우리 XR 관련해서 우리 진강현실, 가상현실 관련해서 우리 컴투스 자회사가 게임을 냈는데 중국 내 이제 1위를 차지했다. 지금 이런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이 영원히 닫혀 있을 것인가? 북한 시장이 영원히 닫혀 있을 것인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재건 사업이 영원히 닫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언젠가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 언젠가는 뭐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시점도 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드는 시점도 좀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관점에서 자, 수년 동안의 엄청난 저점 수준까지 낙폭을 확대한 우리 컴투스 종목이 거의 6년, 7년 만에 저점 구간에서 이제 처음으로 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좀 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그동안 3분의 1 토막 받으면서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컴투스가 아니라 옆으로 기면서 엉덩이가 무겁다라고 평가를 받은 움직임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은 컴투스가 아니라 이제는 대시세 초입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단기적인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우리 특징주로 컴투스 종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초입이기 때문에 긍정적 의견 드렸습니다. 네, 게임 테마 대장주로 컴투스, 민경철 전문가님의 중요한 투자 기준인 초입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력적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컴투스 종목과 굉장히 이름도 유사한 지주회사죠. 이 컴투스 홀딩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컴투스 홀딩스도 오늘 좀 비슷한 패턴을 보였던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컴투스 홀딩스 종목도 저는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 빨간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종목도 사실은 요 컴투스 홀딩스가 컴투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예. 컴투스와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컴투스가 급등할 때 컴투스 홀딩스도 같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가정입니다. 컴투스가 상한가를 가버린다. 그러면은 컴투스 홀딩스라도 따라잡아서 우리 상승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들을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컴투스 홀딩스의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도 왜
빨간불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메타버스, NFT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붙으면서 24만 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 요 종목을 제가 요 하반기에 여름철에 우리 컴퓨터 홀딩스 종목이 사명이 바뀌기 전에 자, 우리 과거에 이제 사명이 게임빌이었는데 자, 게임빌 시절에 여기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제가 엄청난 상승을 한번 노려봤었던 종목인데요. 자, 그 시세를 반납한 가격 조정을 마무리한 단계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오늘 대량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과거처럼 NFT, 메타버스, P2E 게임 테마가 크게 가는 장세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24만 원짜리가 저점 3만 원대까지 거의 뭐 7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0%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겪었고요.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 오늘 대량 거래가 수반됐다라는 거는 오늘 컴투스 홀딩스 종목이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이 종목은 4만 원 깨지 않는 눌림 구간 활용해서 시청자분들이 단기 시세, 단기 수익 노려보시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초저점인 종목들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강의 내용들 잘 시청하시고요. 노랑톡에서 이제 같이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드린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초입 구간에 위치한 만큼 앞으로 이제 시세 분출 그리고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한 달여 만에 100%라는 넘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민경철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이런 좋은 종목들을 선별하실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민경철 전문가님만의 투자 노하우 그리고 투자 꿀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도 저는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네. 초저점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초저점이 무엇인가? 인간은 사실 초저점을 잡기가 어렵죠. 예. 주가가 빠지면 공포스러워서 못 잡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분들이 편안하게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확 네. 빠질 때는 잡기가 어려워요. 네, 공포스럽기 무서워요. 때문에. 하지만 저점을 다진 낙폭의 저점을 안 깨고 이중바닥을 다질 때는 공략해 볼 만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중바닥에서 수십 퍼센트의 시세를 분출했다가 다시 또 삼중바닥을 다지면은 저점이 여러 번 수차례 걸쳐서 확인된 종목들은 삼중바닥, 사중바닥, 오중바닥, 육중바닥 계속해서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저점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초저점이라 하면은 초입이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저점이거나 요 둘 중에 하나인 구간에서만 시청자분들이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면요. 자,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을 잘못 물리면은 반토막이 납니다. 30%가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의 저점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형태는 밑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 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중바닥을 다지는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에서는 다시 한번 안정적으로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시청자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이중바닥과 삼중바닥과 그리고 여기서 더해져서 이제 노랑톡에서 이야기 드리는 핵심 보조 지표를 활용한 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초입의 전제 조건 우리 각이거라고 좀 표현하도록 할 텐데요. 자, 각이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된다. 자, 폭등한 종목을 따라잡는 것도 방법이지만 전성기에 도달한 종목은 결국에는 점점점 하락의 구간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특히나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종목들은 아직 전성기가 온 게 아니에요. 우상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적과 상관없이 테마주 형태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결국에는 대폭락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미 올라간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폭락한 가격 조정을 받은 그리고 제가 바라봤을 때는 최소 반토막 이상의 낙폭을 가진 자리에서 그리고 옆으로 박스권에 기간 조정을 거치는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자, 기간 조정 1년, 2년, 3년 몇 년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 기간 조정의 마무리 이제 마침표를 찍는 자,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만들어낼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자리에서 단기 시세 분출을 노려보는 전략 좀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고점에서는 손익비가 좋지 않습니다. 올라가봤자 3%, 5%, 빠지면 30%, 50%. 그리고 저점에 공략하는 종목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요 가격 조정 박스권 매직 구간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간 조정의 막바지다라고 이제 천명하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에서는 시청자분들이 눌린 구간 잘 매도 타이밍을 활용하시면은 단기간에 강한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방송과 이제 노랑톡에서 초임의 종목들 가지고 상승을 노려본 종목들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한 이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자, 우리 사이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기간 조정 끝에 대량 거래가 터진 요 캔들에서 1월 9일 초입입니다. 노랑톡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한 3주 정도, 3주가 아니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4주 정도 시간이 지난 오늘까지 약 플러스 16% 정도의 좀 상승이 좀 나타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과대낙폭에 잡아서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추세 하단에 2중 바닥과 3중 바닥에 잡아서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명확하게 수급이 들어온 캔들을 확인하고 단기 시세를 노려보는 것 또한 우리가 매매 전략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자, 이게 지금 종목명이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종목이 지금 제가 종목명이 있었는데 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이제 노랑톡 들어오시면은 다시 한번 요 종목에 대한 복귀는 추후에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차트를 보면은 자, 종목명은 사이맥스가 아니라 다른 종목인데요. 자, 요 종목의 낙폭을 확대한 저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니까 여기서부터 한 달 동안 또 16% 정도의 추가 상승을 오늘 고가 기준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명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그리고 가기거 요건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KTIS 종목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KT가 이제 대규모 인공지능 서비스를 은행권과 이제 협력해서 도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들을 자, 1월 18일에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과거에 KTIS가 엄청난 낙폭을 가져가고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대량 거래가 터졌던 자, 1월 18일 KTIS 요 자리에서 제가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오늘까지 약 6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으로 빠져봤자 몇백 원인데 위로는 몇천 원의 시세가 나왔다. 즉 손익비가 좋은 자리였는데 이 종목을 포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과 거래량이 터진 캔들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한 달 전 방송 보신 분들은 약 60% 정도의 상승을 누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모코 MCS 종목인데요. 자, 요것도 이제 과거 시세 반납한 저점에서 우리 30%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은 모나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2월 20일 자, 2월 20일이 아니라 1월 20일이 됐는데 오탈자가 있었네요. 제가 오늘 좀 오탈자가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월 20일 요 캔들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기간 조정과 거래량 터진 가기거 요건에 해당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나서 1월 20일부터 2주, 3주 만에 또다시 11% 정도의 상승을 오늘 고가 대비 고가 기준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게 잡아서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인데 자, 거래량 없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 터진 구간 조금 더 빠른 상승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저점 기법 안에서도 초입인 종목들 노랑톡에서 같이 공부하시고 단기 수익 챙겨 나가시는데 잘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전문가님의 투자 기법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뽑은 오늘의 강세 개별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강세 개별주 13%대 상승한 어보브 반도체 그리고 20% 넘게 오른 제주 반도체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강세 개별주로 골라주신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주 골라주셨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종목들이 좋을 걸로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네. 물론 폭등한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 예.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초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포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만 들고 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민경철 전문가가 되겠고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제가 왜 우리 어버브 반도체 종목을 초입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 종목이 2020년도 하반기 약 7,700원 저점 대비 19,000원 정도까지 100% 정도의 상승을 좀 분출했습니다. 자, 그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냈던 우리 어버브 반도체가 반도체 업황 꺼지고 9만 전자가 6만 전자 되고 하이닉스가 우하향을 기록하면서 같이 빠졌어요. 그렇게 다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추세 하단까지의 낙폭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이 지금 이제 낙폭을 확대를 했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던 요 박스권의 추세 상단을 오늘 강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는 돌파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어버브 반도체, 우리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 초입의 자리를 오늘자 기준 만들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동안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 추세를 살짝 이겨내고 우상향 추세로 돌리는가 하더니 오늘은 강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9,7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수익 챙길 수 있는 눌림목 구간의 변곡점으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요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버브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주들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랑톡에서 함께 이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세 개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10시 30분 글로벌 증시가 주목을 했었던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요. 이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를 봤을 때는 이전치보다 낮고 예측치보다는 높은 6.4%로 발표가 됐고요. 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해서 이전치보다 낮고 또 예측치보다 높은 5.6%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치보다 높고 또 예측치와는 일치하게 나왔습니다. 0.5%로 나왔고요. 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로 보면 이전치 그리고 예측치대로 0.4%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자 미 국채 금리와 달러가 바로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이어서 또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가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민경재 전문가님은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시장 영향 어떻게 미칠 걸로 생각을 하실까요? 네, 일단 끼어 맞추기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물가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위기 상황이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또 메커니즘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금리 인상을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결국에는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CPI 지수 발표에도 미국 선물 지수는 견고한 흐름, 즉 이제 빨간불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배짱이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이러면은 나스닥이 2%, 3% 폭락하는 공포의 장이 출현이 됐었는데 지금은 예상치보다 이제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높게 나왔다라는 그런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선물 기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즉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데 있어서의 속도가 좀 걸린다 하더라도 올해 안으로는 이제 3월달 베이비 스텝을 하고 나면은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를 인하하게 될 거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좀 공통적인 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영원히 올릴 수가 없고 우리 인플레이션 경제 지표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찰할 필요는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이 지표를 공포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불확실성 해소로 보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지난주부터 오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개별 종목들이 눈치 보는 장세가 좀 지속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새벽 시간 이제 나스닥 지수가 좀 시원하게 좀 우상향 추세,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만 강세였지만 내일은 좀 전방위적으로 수급이 우리 시장 들어오는 그런 깊은 행복의 수요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새벽 시간 미국 증시의 방향성은 제가 점검을 해서 명일 아침에 노랑톡에서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CPI에 대한 시장 방향성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휘발유와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소폭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말씀을 해줬는데 오늘 전문가님께서 말해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 선물시장 계속해서 견고한 흐름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제주 반도체에 대한 오늘의 이 강세 개별주 선정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는 초입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특징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7,000원짜리가 반토막 났습니다.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그래서 가기거 요건에 해당되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후에 대세 상승의 시작점을 만들어내는 슈팅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4,500원을 변곡점 잡고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우리 화요일장 초입이다.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주요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한 슈팅 자리를 만든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세 개별주 두 종목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히든 종목은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자, 그런 소자 이런 부분들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데 있어서의 삼성전자나 뭐 LG 디스플레이나 뭐 국내 대기업들과 그리고 해외 그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스마트폰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예요. 네. 근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예. 어떻게 보면은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부품주로 이제 분류가 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반도체 장비 또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물론 인공지능 챗봇, 로봇, 컴퓨터, 노트북 이런 데에도 쓰이지만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반도체들을 이라이콤의 자회사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라이콤 종목은 앞으로 우리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부품, 반도체 이런 쪽으로의 테마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라이콤 종목을 들고 온 이유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종목이 17,750원 고가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의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거의 지금 선을 그어봐서 체크를 해보면요. 대략 70% 정도의 낙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과대 낙폭의 저점 구간을 가져가다가 자, 이번에 자,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초입의 자리를 만드는 듯 했으나 자, 이 수급이 들어온 캔들의 눌린 구간까지 조정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 1월 25일 5% 6% 상승 나오고 그리고 또다시 대량의 거래가 수반된 캔들의 눌림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이 첫 번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 거래량이 수반됐고 이 거래량 들어온 캔들의 시가 부근까지 눌러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저가 매수 관점으로 눌림목 관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동 종목의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올해 이제 3분기까지 동 종목이 이제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자, 크게 보면요. 자, 그동안 2012년도, 2011년도부터 매출액이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쌓아오면서 회사의 자본 총계가 자, 2,000억에서 2,100억 정도까지 자본 총계를 쌓아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기업의 청산가치 대비 동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기간 조정 중인 상황에서의 이 캔들이 저는 이제 매집이다라고 보고 매집이 들어온 시작점까지 눌러주는 오늘의 구간은 우리 이라이콤 종목의 저점 매수 기회로 시청자분들이 이제 관심주 좀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의 행복과 수익을 위해서 이라이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계시다가 앞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데 잘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장전에 굉장히 크게 0.5% 이상 또 폭등이 나오다가 또 지금 보합권으로 또 등락을 또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의 변동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뉴질레 파마에 대한 공시 분석도 내일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쉽지 않은 우리 변동폭이 큰 미국 증시의 개장전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잘
이제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장전에 가이드라인 전해드리는 부분들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 주도 그리고 내일도 성공투자 진행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칩스법 통과 기대감과 또 이 반도체 관련주로서 오늘 스마트폰 부품주인 이라이콤을 히든 종목으로 발굴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전략과 또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전문가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죠. 이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짚어보실 수 있는데요. 민경철 전문가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 30분 이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 체크하시면서 든든한 장중 매매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동일하게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